안녕하세요. DC100 터보 2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수십 년간 와류기나 연료절감기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자동차 연료절감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은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있는 사실 하나하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만드는 연료절감기, 와류기, 또 자기 자신이 판매하는 와류기, 연료절감기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판매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치부를 밝히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 그 치부를 파악한 사람은 가짜다, 사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네이버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다 좋다, 효과 있다, 연료절감이 몇십 프로 된다, 또 출력이 몇십 프로 향상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면이 감소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한 개 업체를 두고 보면 그 업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를 보면 또 그 업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업체를 봐도 맞는 것 같아 느낌이 듭니다. 판단이 흐려지죠. 그러면 고무줄 뽑기 하듯이 긴 고무줄 뽑아볼까, 이런 거 하고 있죠. 또 아니면 뺑뺑이 돌려놓고 한 개를 탁 찝는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냐, 어떤 연료절감기를 구매해서 장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올 것이냐, 어떤 와류기를 장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이냐,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 같은 경우는 인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효과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차를 세워놨다 하면, 순수하게 공회전만 시킨다 하면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개입이 안 된다 그러면 변수가 줄어들어 버리죠. 인적 요인 변수가 줄어들게 되면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료가 절감되든 연료가 낭비가 되든 간단하게 담백하게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 습관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도로를 타면 연비가 잘 나오고 어떤 도로를 타면 연비가 안 나온다. 또 운전을 해보시면 출발과 도착 지점에 갈 때까지 연비가 높다, 도착 지점에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곳은 연비가 낮다, 이런 게 정해집니다. 그러니 도로마다 또 운행 속도마다 교통 흐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정상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연료절감기를 장착한다, 와류기를 장착한다, 과거에는 막무가내로 운전하던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집니다. 운전이 부드러워져요. 왜? 기름값을 아껴보려고 노력할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체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연료절감기, 와류기 그냥 통틀어서 그냥 와류기라고 합시다. 요새 이 아이콘이 뜨고 있으니까 와류기. 연료 절감된다는 사람 있습니다.
왜? 흡입 공기량이 억제되기 때문에. 흡입 공기량이 억제된다. 반대로 역류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료 절감되는 조건은 뭡니까? 가속 페달을 살 밟고 다니는 사람,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지 않은 조건, 즉 푹푹 밟는다. 안 그러면 긴 오르막, 그런데 푹 밟고 간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평길이나 내리막길에 발을 살짝 밟고 가는 사람들은 연료 절감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조건이 되면 연료 낭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연이 감소된다. 자, 다이나모 테스트 무부하 상태에서 싹 겁니다. 부하가 별로 안 걸리죠.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매연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도로 주행에서는 시내 주행에서 앞차를 따라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푹 밟습니다. 그러면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5배 내지 10배 분사되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와류기를 장착하면 장이 걸려버린다는 거죠. 공기가 필요할 때 안 들어왔는데 연료 분사량만 많이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매연이 발생됩니다. 자, 출력 증가 되냐? 출력 증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역류 억제되는 고역력에서 출력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거나 엔진 회전수가 높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 이거죠. 흡입 공기량이 부족해서 출력 저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와리그를 장착하면 이 6개의 문제에 대해서 6개 답이 다 맞다 해요. 아셨죠? 그래서 호불호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와리그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간단하게요. 그 중에 고를 게 어디 있느냐? 다 쓰레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골라달라. 없다 그랬습니다. 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든 연료 낭비하면 안 되고요. 매연이 증가되면 안 되고 출력이 감소되면 안 된다요. 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똑똑하게 만들려 그러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 연료 절감기들, 과거에 전압 안정기를 해서 박사라는 사람,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효과 있다. 그러면 그 박사를 믿을까요? 그 박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식한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다 모아놓자. 박사라고 믿을 것이 아니고 자동차 정비를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안 되고 연료절감기를 파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글로 쓰는 말을 모두 믿을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일부분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점을 포함하고 있느냐, 부작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연료 절감기에 대해서, 와류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 가급적이면 최대한 모아놓는 것이 DC백 터보 카페입니다. 엄청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예방한다. 그 이면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와류기, 연료절감기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류기나 연료절감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기술이라 그러면 많이 판매될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되고 아닌 것은 가차없이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자동차 연료 절감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공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난상 토론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소비자가 판단하게끔 만든다. 체험자가 판단하게 만든다예요. 그래서 DC100 터보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든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 그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중간 입장을 지키면서 이쪽에도 보고 저쪽에도 보고 이 사람 하는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하는 말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보면 해독되는데 모든 것을 한 군데 모아놓고 보면 또렷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간간히 올려드리는 것도 올려드리고 DC100 터보 카페에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올려드리고 저요 자동차 연료 절감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자부합니다. 왜? 연비에 그만큼 인생을 투자했으니까 많이 한다는 거죠. 과거에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료 절감기 들고 왔습니다. 실험해달라면 실험해줬습니다. 그것도 제보 있어요. 연료 절감기 업체들 연료 절감기 개발했다고 해서 찾아옵니다. 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거 가면 백발백중 다 죽습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지 없는지 와서 테스트를 해달라 그러면 다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고생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얼치기 제품을 가지고 평생을 투자해야 되는 연료절감기 개발업자, 판매업자들입니다. 될 것 같아.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점쟁이 같이 개발합니다. 원리 모릅니다. 그냥 꼽아보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니까 변화가 있더라. 그런데 자기가 테스트할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좋다 팔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필드 테스트 들어가면 부작용 나옵니다. 부작용에 눈을 감으려 하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그래야 기술 발전을 합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했다고 아는 것 아닙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다, 박사학위 있다 아는 것 아닙니다. 필드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연구를 많이 했느냐, 실험을 많이 했느냐, 결과치를 어떻게 하면 빨리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어설프게요. 접근되는 것 아닙니다. 자동차 엔진을 좀 만졌다 하는 사람 다 압니다. 연료 절감기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핑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손댄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손대면 연료 분사량 정량시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럼 출력 올리죠. 토크 올리죠. 다 올립니다. 다이나모 테스트 곡선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 있는데 연료 분사량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량은 어떻게 가압시킬 거냐? 터보가 돌아가지 않는 그 조건에서. 또 자연흡기 엔진에서 어떻게 가압시켜 줄 거냐 이거죠. 매핑으로 안 되죠. 그래서 흡기 튜닝도 하고 배기 튜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흡기 튜닝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줄여줘야 되겠다 해서 오픈 필터 쓰죠. 그러면 배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배기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구멍을 막 뚫어버리죠. 배기관을 키우죠. 그래서 방방방방 소리 나지 않습니까? 자, 출력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공개할 수 있게끔 오픈합니다. 그래서 DC100 터보 카페에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제가 연료 절감기 어떤 업체 원수 질 일은 없으니까 공개해 놓습니다. 공개해 놓고 경험하신 분들 질문하시면 어떤 현상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난상 토론을 하고 전부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좋은지 좋은 것이 아닌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최대한 발휘해서 디시백 터보 카페에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카페를 처음 오픈한 것은 2024년 6월 28일입니다. 7월, 8월 한 달 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는 내용 얼마나 방대하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질문하시면 가급적이면 대답을 다 해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것과 달리 목차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